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내는 족식계 토익의 조윤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저와 함께 아주 기초적인 문법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게 되는 내용들은 좀 더 기초보다 조금 더 심화되는 기본이나 중급 이상의 얘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와 함께 이 동영상에서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항상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15분씩 하루에 15분씩 투자를 하셔서 조금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힘차게 동사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동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동사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 물론 여러분 동사는 문장 안에서 다 라고 해서 서술어의 역할, 그쵸? 문장에서 뭐뭐 다 라고 하는 마침표의 역할, 종결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동사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다로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있죠. 토익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동사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무엇입니까? 자, 동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자동사라고 하는 아이와 그리고 두 번째 타동사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크게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자동사,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자,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어라는 녀석을 취할 수 있느냐? 있는 아이는 타동사라고 하고요. 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아이는 자동사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한다면은 동사는 보통 뭐 go나 come이나 아니면 뭐 accept 이런 동사, 이런 것들을 보고 동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요 자리에는 어떤 아이를 써야 될까요? 자,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맨 처음에 토익뿐만 아니라 모든 영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문법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팔품사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품사라고 얘기하는 아이 중에서 사실은 동사가 따로 있죠. 그럼 그 동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를 쓸 수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명사가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이루는 어떤 주가 되는 성분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주가 되는 성분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크게 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 그쵸?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아니면 뭐 이런 아이들, 그쵸?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가 바로 동사는 동사가 그 역할을 하면 되겠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는 기본적으로 명사 혹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명사 상당 어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아이들이 바로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팔품사라는 거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품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시면 그 품사의 역할 자체를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문장에 들어갔을 때 그 품사가 어떤 자리에 오는지, 그리고 사실 품사라고 하는 게 명사라는 게 우리 얘기하면 뭐 이런 아이들만 명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절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구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되시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동사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가장 필수적인 핵심이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아이의 기본 품사는 명사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목적어라고 하는, 즉 명사라고 하는 아이를 동사 뒤에 바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요, 자동사라고 얘기하고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동사는 어떤 때 써요? 누구 뒤에서 쓴다고 보통 얘기하죠? 주어 다음에 동사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동사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누구를 서술해줄까? 바로 주어를 서술해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를 서술하는데 주어에 대해서 스스로 서술하고 내용이 끝나요. 바로 그러면 그게 뭐다? 주어를 스스로 설명하고 끝날 수 있는 아이다 라고 해서 자동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I go, 나는 간다. 그쵸? 문장 끝났죠, 여러분? 더 이상 얘기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주어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동사라는 말을 쓴 거고요. 자, 그런데 I accept라는 말을 써볼까요? 자, 나는 accepted라고 해볼까요? 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죠? 그쵸? 자, 바로 무엇이냐면 주어에 대해서 이 동사가 설명은 할 수는 있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 동작을 받아주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한다? 이 동작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 accepted the offer 라고 해서 명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뭐다?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타동사라는 것은 결론 뭐다? 주어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받아주는 대상을 같이 갖고 와야 되는 아이가 바로 타동사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 자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먼저 해드렸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동사는 스스로 주어를 설명하고 땡 끝날 수 있는 아이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동작을 받아주는 대상까지 필요한 아이가 바로 타동사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만 그냥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사실 토익 공부할 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1형식 동사라는 둥, 2형식이라는 불완전 자동사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나올 때마다 사실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문법이 좀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문법이요. 그렇게 그닥 제가 봤을 땐 약하진 않으세요. 근데 뭐가 약하시냐면요. 문법적인 용어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딱 봤을 때는 해석도 다 되고 내용 이해도 다 돼요. 근데 막상 그거를 토익에서는 보통 뭘 해요? RC에서는 이거를 문장을 조금 더 구분을 해가지고 따박따박 끊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니까 답이고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우리가 약간 좀 내용을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용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얘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그 부분에서 사실 어려워하시는 것이지 사실 용어를 잘 알고만 계시면 의외로 문법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문법이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문법 용어가 약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계속 배웠던 거고 내용이 사실 이해만 되시면 문법은 사실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느꼈을 때. 근데 단지 나는 뭐가 약한 거야? 문법적인 용어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용어를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동사다, 타동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자동사가, 타동사가 어떤 때는 뭐 1형식이고 2형식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동사의 문형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문형이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줄임말 되게 많이 쓰죠? 그쵸? 자, 뭐 완소, 그쵸? 완전 소중한 뭐 이런 것처럼 문형이라는 말도 사실은 줄임말이에요.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을 줄임말이 바로 문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뭘까? 문장을 이루는 얼굴이에요, 얼굴. 그쵸? 자, 우리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문장을 이루는 주가 되는 성분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주어 다음에 동사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동사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타동사가 올 수 있대. 자, 어떤 때 자동사 올 수 있다더라? 뒤에 목적 없이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 그쵸? 어떤 때 타동사가 올 수 있다더라? 뒤에 목적어라고 하는 objective예요.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목적어라고 하는 녀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자동사, 타동사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문장의 얼굴이에요. 그쵸?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와 자동사만으로 땡 끝날 수 있는 경우를 바로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타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의 기준은요. 1, 3형식으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1형식부터 보통 5형식까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2, 4, 5형식은 어디에 속할까? 자,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가요. 자, 자동사는 여러분 1형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또 그럼 몇 형식 가능하겠어요? 순서대로 1, 2, 그쵸? 2형식 되겠죠? 자, 그러면 타동사는요? 3형식, 4형식, 5형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자, 3, 4, 5를 조금 더 크게 쓸게요. 3, 4, 5. 그쵸? 자, 그럼 1형식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하고 자동사 땡 끝나는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자동사들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확인하시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I go, 나는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동사 다음에 땡 그냥 모든 게 그냥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예. 더 이상 안 와도 돼서 땡 여기다 마침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얘기를 좀 더 덧붙이고 싶어. 가는데 어디에 간다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싶어요. 자, 문장이 주어하고 자동사로 완벽하게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없는데 나는 가는데 학교에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학교에란 말을 쓰고 싶거든요. 주어하고 자동사로 이미 끝났는데 뭔가 덧붙이고 싶어. 안 와도 되는데 덧붙여야 되는 거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쓸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이를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아마도 부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요 go 다음 자리에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사는 문장의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에 속하지 않는 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배우세요? To school. 그래서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부사의 역할. 주어 플러스 자동사로 끝난 문장에 덧붙이기. 부사가 덧붙여진 패턴이겠죠? 안 와도 되는 아이 부사였어요. 자, 근데 부사라고 하면 사실 저는 ly로 끝나는 것만 부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밑에다 써드릴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가 점점 뭔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쓰는 거 맨날 봤는데 이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자, 근데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 주어 다음에 자동사 라인은 맞아요, 여러분. 라인은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자, 자동사 라인인데 자, 뒤에 뭐가 온다? 그냥 아무것도 안 오면 일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와요. 보어라고 하는 녀석을 취한대요. 자, 보어는 약자로 complement, C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아이를 쓰는데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래요. 자, 그러면 뭘 보충한다는 얘기지? 동사를 보충한다는 건가? 아니요. 주어를 설명하는 게 동사잖아요. 자, 그런데 주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어를 좀 더 보충 설명해 주는 아이죠. 그쵸? 그래서 바로 무엇입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아이가 바로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보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자, 보어. 아까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문장에 이루는 주자되는 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바로 어떤 역할? 품사, 명사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배우셨어요. 명사라고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명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배웠었는데, 자, 이 보어 자리에 그럼 명사 올 수 있는 거죠? 네, 명사 올 수 있어요. 자, 명사. 자꾸 제가 뭐라 그러죠? 영어로 자꾸 써드리려고 그러죠? 자, 그게 그거지만. 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명사가 보어 자리에 오는 거 굉장히 많이 못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면 그 이형식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보통 토익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비동사나 remain 동사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첫 번째 강에서는요. 지금 동사의 형식을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장의 주성분이라 이런 얘기를 먼저 기초적인 얘기들을 먼저 깔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형식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3, 4, 5형식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형식까지 우선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비동사, 그쵸? 지금 I am, 나는이다 라고 해서 문장이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나는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I am a student 라고 얘기하는 표현처럼 보충하는 말, 보어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는 걸 보시는 거죠. 지금 보어 자리 여러분 명사 온 거 보이시죠? 근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 때 가장 지켜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나는 학생이다. 나라고 하는 아이와 a student라고 얘기하는 보어 자리에 오는 아이랑 사실 결론은 뭐예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같다. 주어와 보어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동격 관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동격 관계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뭐로 간다? 무조건 형용사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익에서는 사실 이 명사 자리에, 보어 자리에 명사 오는 경우 흔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학생이다. 그는 뭐 CEO다. 이런 식으로 주어에 대해서 사람 명사로, 그쵸? 사람 명사 서술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의외로 답이 되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토익 문제에서는 사실.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1형식, 2형식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해봤거든요. 다음 시간에 3, 4, 5형식 같이 함께 얘기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